예,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만드는 날짜는 2020년 6월 23일입니다. 예, 오늘 그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예, 그중에서 SPSL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시장의 흐름이 바이오 종목 위주와 2차전지 위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수소차 관련된 섹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서 또 시장이 어떤 흐름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해서 차제에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소차의 과연 그 앞으로의 그 성장성 그런 부분 또 국내뿐만 아니라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소차에 대한 수요 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 두어야 이 수소차가 또 역시 그 앞으로 성장 산업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언제 투자할 것인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아마 이 기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가라는 회사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그 니콜라가 상장 10일 만에 주가가 2배가 올라가면서 제2의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좀 요차인데요. 사진을 보이는데 요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SPLC라든가 일진다이아라든가 그런 과거의 수소차의 그 주도 종목이었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참조한 레포트는 두 레포트입니다. 첫 번째는 2020년도 6월 20날, 6월 10날 그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요 레포트입니다. 이게 수소차 속의 화학이라서 수소차 관련된 소재기업 차려내기. 여기서 두 종목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2019년도 9월 10날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그 다시 보는 수소차 해서 수소차의 구조와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압축해서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수소차 트럭이지 않습니까? 수소차 트럭인데 실질적으로 그럼 수소차는 어떻게 생기냐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것만 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소차를 지금 잘 좀 생소한데 전기차 모양과 달리 수소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대가 만드는 넥소, 넥소의 모양 이거는 넥소 블루이고요. 다음에 이제 수소차는 이제 일본이 제일 앞서 있죠. 일본이 앞서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도 이제 앞서 있고 두 개의 회사 두 나라가 지금 수소차 시장을 지금 이끌고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혼다가 만드는 이 수소차의 모양입니다. 이건 토요타가 만드는 수소차 모양이고 그래서 지금 그 국제시장에 나와 있는 수소차의 어떤 제일 앞서가고 있는 모델들은 이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소차의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차의 내부는 이제 첫 번째 이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가 여기 있고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하이드로겐 스토리지 탱크라고 해서 수소 저장 장치, 수소 저장 탱크죠. 수소 저장 탱크. 그래서 여기 수소를 이제 저장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퓨얼 셀 스테이크를 가지고 연료 전지 스테이크라고 이제 여기서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키면서 전기를 일으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으시면 여기 이제 트랙션 모터 해가지고 이제 이건 전기 구동 장치죠. 이제 이 차를 움직일 수 있게끔 구동을 하는 장치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이제 컨트롤하는 파워 컨트롤 유니트.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전기차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전기차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지만 수소차는 이 내부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이제 그런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거 역시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조를 알고 계셔야 이 수소차와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뭔가를 알 수 있고 그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쉽게끔 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보는 거죠.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로 불리는 전기차는 수소 연료 전지차로 내부에 장착된 연료 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요거도 연료 전지 이걸로 통해서 아니야 요거군요 요거 퓨얼 셀 스테이크 요걸로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를 이제 모터를 작동해서 운영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자, 기존 전기차와 달리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수소연료 전지, 수소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거죠. 수소연료 전지, 이게 수소연료 탱크, 그다음에 수소연료 전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기로 구동된다 중에서 전기 구동 모터, 감속기, 배터리 등은 동일하게 필요한 장치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각 부품의 원가 비중을 보면 수소 연료 전지가 약 40에서 50%, 예, 그리고 수소 성장 전지가 20%. 이게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수소 저장 시스템입니다. 여기 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 전기차의 에너지 공급원이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B는 이제 뭐 고전압 배터리, 아까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연료전지 배터리가 있고, 다음에 요 C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 여기 보면은 퓨얼 셀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공급된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다. 여기 조그맣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H2 수소, O2 산소, 이 두 개가 만나 가지고 파워 전기를 일으키고 나머지는 물로 가는 H2O로 가는 요겁니다. 요거 이 연료 전지 스택, 이 연료 전지 스택이 에서 이제 전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기를 갖고 모터를 돌리고 또 속도를 조절하고 또 전력을 변환시키는 장치가 이제 DE가 있는데 뭐 DE는 뭐 좋지 않은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연료 전지 시스템, 요게 중요한 거. 다음에 수소를 저장해야 된다는 수소 저장 시스템, 이 두 가지가 수소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면 그럼 그 관련된 분야별로 관련된 업체가 여기 나오는데 연료전지 스택 여기 보시면 연료전지가 원가 수소 전체 수소 전지차에서 원가의 40%를 차지하는데 막전 급전 합체 그래서 뭐 전체 질막 국산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 역시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어렵고 그냥 코롱 인더스트리가 관련된 업체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다음에 분리판의 현대제철, 다음에 평화오일셀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면 어렵고요. 그래서 저 보시면 이제 운전장치 보시면 여기 보면 수소를 공급해 주는 거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기를 압축하는 거, 뉴로스라는 회사 이거 많이 들어봤죠? 뉴로스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수소를 공급해 주는 회사에서 뭐 세종공업, 유니크. 다음에 이제 요로 물 관리해 주는 데서 한원 시스템, 이제 우리 산업 이런 종목들이 다 이제 수소차 섹터의 종목들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모터를 이제 변화시키는 전력 변화시키면서 S&T 모티브 현대모비스 있는데 뭐 요거는 조금 좀 그렇게 영향을 미쳐. 요거 일진다이아가 수소차의 또 대표 주종이죠. 보니까 일진다이아는 어떤 회사냐면 수소를 저장하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좀 많이 그 이야기 나오는 게 요 누로스, 일진다이아 뭐 요 정도. 그다음 우리산업 환원 시스템 이런 게 수소차 섹터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일진다이아는 수소차 관련된 섹터가 떴다 하면 일진다이아는 뜬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일진다이아는 상당히 대표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처음에 그 연료 전지 스택,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전장치, 전장치, 수소 저장장치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볼 게 있습니다. 이제 수소차 관련된 이제 소재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소차에 있는 그 메인 소재로가 탄소 섬유, 백금 촉매, 멤브레인 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화나 솔루션, 효성 첨단 소재가 관련 종목인데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소차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연료전지 스택이다. 연료전지 스택 이 부분, 퓨얼셀 스테이크 또는 여기 연료전지 스택 요거 이거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스택인데 이 연료전지 스택하고 또 하나는 수소 연료 탱크 요거 탱크가 어딨습니까? 여기 이거 다음에 요거 수소를 이제 보관해야 될 탱크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연료전지 스택에 또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소재가 뭐 막전극 전압체 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제 백금 촉매 다음에 멤브레인 박은 뭐 불쑥의 탄화수소기라고 하네요. 이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백금 촉매 멤브레인 박 그리고 탄소 섬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답니다. 연료전지 스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재가, 그리고 수소 연료 탱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재가 75%가 탄소 섬유랍니다. 예, 탄소 섬유. 자, 그러면 수소차와 관련돼서 소재로 이제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된 걸 만들어내서 들어가는 필수적인 소재가 뭐냐? 탄소 섬유, 백금충모, 멤브레인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걸 이해를 해주셔야 다음에 이 종목들을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수소 연료 탱크 생산비 구성 비율 75% 이걸 차지하는 게 카본 파이버 그리고 탄소 섬유죠. 탄소 섬유인데 이 탄소 섬유를 그 일본에서 거의 독점 공급을 한답니다. 토레이라는 회사가. 근데 국내에서는 효성 첨단 소재가 유일하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백금총매 일본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고, 멤브레인바 미국이라는 회사, 영국 회사, 미국 회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지금 여기 수소차 관련돼서 이 소재가 들어가는데, 중요한 소재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개입된 것은 효성 첨단 소재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효성 첨단 소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효성 첨단 소재는 뭐냐면 국내 유일한 탄소 섬유 기업이다. 그래서 수소 경제 속에서 정부 지원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 수소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는 하나는 탄소 섬유인데 이 탄소 섬유는 대부분에서 일본에서 독식하고 있다. 예, 그렇지만 국내에서 탄소 섬유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동사 효성 첨단 소재가 유일하다. 따라서 이 효성 첨단 소재는 왜 수소 경제 속 정부 지원의 중심이 됩니다. 왜 소부장 옛날에 한때 유행했지 않겠습니까? 예, 정부가 지원해서 육성하려는 그 회사 소부장이 있는데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 기업이고 지금 이 수소차를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회사를 보호를 해줘야겠죠. 예,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 기업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유심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솔루션이 나온 얘기는 니콜라에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 미국의 수소 트럭 업체 니콜라 여기에 지분을 투자한 게 하나솔루션의 그 하나에너지, 이제 하나그룹의 하나에너지와 하나종합화학이 요 니콜라에 대해 6% 정도 이게 지분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 하나솔루션은 이 하나종합지분의 36%를 지금 보유하고 있대요. 그렇죠? 자, 그럼 니콜라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하나솔루션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니콜라 때문에 지금 관심받는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고, 또 하나솔루션도 보니까 수소 충전용 탱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트럭용을 썼네. 트럭용 수소 탱크를 더 만드는 회사가 하나솔루션이라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니콜라와 관련돼서 해외 좀 진출도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이라는 회사 소재 업체로,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기타 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좀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JNK 히터, 요거는 수소 제조 설비 공급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EM 코리아, 이거는 자회사 EM 솔루션이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는 거, 이제 수소 충전소 쪽이네요. JNK 히터, EM 코리아는 수소 충전소, 에코바이오까지 똑같이 현대차의 수소 충전소, 요 세 개는 충전소와 관련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진다이아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회사 일진복합소재가 수소 연료 탱크를 생산한 것이다. 수소 연료 탱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수소 연료 탱크를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다? 일진다이아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모 압축기를 해서 뉴로스라는 회사가 있고, 국내 최고의 수소 에너지 전문 기업이 S퓨얼셀이라고 있네요. S퓨얼셀이 오늘 상한가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S퓨얼셀. 그리고 또 이제 수소차 하면 꼭 나오는 종목이 풍국주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회사 SDG가 수소를 생산해내는 그런 거라서 수소차 관련되면 꼭 나오는 회사가 또 풍국주정입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그 많은 것을 다 보시기에는 너무 좀 오히려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고
각 어떤 섹터마다 대표적인 종목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 종목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을 좀 더 자세히 알고 깊이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움직임과 수급을 좀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의 성장성이죠. 결국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소차가 시장에 돌아다니는 것은 그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는 것은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는 아직은 전기차에 비해서 지금 약한데, 그럼 미래의 성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부분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야 내가 이 주식을 계속 투자해서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잠깐 트레이딩하고 말 것이냐, 그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수소차는 일단은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성장을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변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산업은 성장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성장 산업을 담보해 주는 것은 무엇이다?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부 정책이 이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2020년에 310개, 2030년에 1200개까지 확대한답니다. 아까 이게 수소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죠. JN케이터, EM코리아, 에코바이어. 자, 이런 회사들이 이걸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2022년, 2030년도까지 성장할 수 있겠죠. 310개, 1200개로 드러난다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소 충전소의 경제성이 확보할 때까지 정부가 설치 보전금을 또 지원해 준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그 수소 전기차를 구입할 때 그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이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은 얼마 보니까 이게 지원금액 총 금액이 5억 원이면 이게 500억, 3,500억을 지금 지원을 해준다는 거고, 부산 3,450억 이렇게 식의 지원금이 이게 만 원이니까 2,2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구입할 때 2,2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이죠. 요 정도의 지금 국가가 돈을 써가지고 수소차를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 산업은 국가가 끌고 가는 지금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차 이제 향후 전망을 보시면 2018년도에는 수소가 1,800대밖에 안 팔리겠지만 2022년도에는 1,800대가 8만 대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40년도에는 620만 대로 더 한층 더 뛰어 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런 로드맵도로만 이 시장이 성장을 해준다면 2018년, 2022년, 2040년 계속 이 시장이 성장한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관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충전소를 보시면 2018년에 14개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 310개, 몇 개가 몇 배 뜹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지금 배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몰라서 2040년은 1200개까지 늘린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충전소 설치인데, 2019년도에는 뭐 이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불편하죠. 중간중간 충전소가 이렇게 어느 지역에만 편제되기 때문에. 근데 2022년도 정도 되면, 올해가 2020년도니까 내년, 모레, 2020년, 내후년 정도면 거의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네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여기는 뭐 산악 지역이니까 그런다 치고 대부분의 지역을 지금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86기가 310기 정도 들어가면 대부분 지역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2040년도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어디든 설치가 되어 있는, 거의 모든 곳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겠습니다. 자, 향후 이렇게 성장을 한다면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은 성장할 수 있지 않겠을까,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FC EV 비전 이렇게 나옵니다. 2025년도에 13만 대지만 2030년대는 50만 대까지 늘립니다. 몇 배입니까? 거의 4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 13만 대, 그래서 연간 한 50만 대 수소차를 생산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수소차 산업이 어떻겠습니까? 쇠퇴하는 산업이겠습니까? 정체하는 산업이겠습니까? 성장하는 산업이겠습니까?
당연히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거죠. 성장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차의 그 넥소가 미국에서 아마 고속도로 안전보험에 비해서 최고 안전성을 인증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의 넥소가 글로벌 수소차 모델로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지금 차인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승용 수소차인 경우는 현대차, 도요타, 혼다 이 세 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전망이고, 이건 이제 세계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 것이냐? 이게 보시면 한국이 이제 요 정도 2030년도까지 수소차를 요 정도 85만 대까지 늘리겠다 하지만 독일은 180만 대까지 늘리겠다 나옵니다. 영국 156만 대로 늘리겠다 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전기차도 늘리겠다 하는데 더불어서 수소차도 이렇게 늘리겠다 나옵니다. 미국 100만 대 이렇게 늘리겠다 합니다. 이러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있을 거다.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의 성장성은 국가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과 현대차의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글로벌적인 시장은 이런 국가들의 향후 수소차의 어떤 계획을 보고 이 시장의 성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성장성을 예측하고 다음에 수소차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향후 주가의 모습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이건 월봉의 모습인데, 이게 이미 올라버린 회사도 올라버린 종목도 있고, 일진다이아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렇지만 아직 안 오르고 이제 시작인 회사도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다음에 EM코리아, 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이거는 이제 좀 머리를 이렇게 트는 그런 모습이고, 이미 올라간 회사 SP울셀, JN캐트는 이미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올라간 회사들이 더 주목을 받으면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터닝하는 회사들의 수급이 쏠릴지 이제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정보에 놓고 지켜보면서 어떤 그 흐름을 찾아가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각자의 어떤 스타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못 하겠고, 다만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지금 미국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소 트럭 업체에 대한 그 니콜라라는 주가가 2배 상승했다는 것은 시장이 보여주는 어떤 반응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서 이러한 장치와 관련된 회사들이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런 대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둬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마가 돌고 있거든요. 테마가 바이오에서 돌고 2차전지로 돌고 막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옛날에 2019년도에는 5G였죠. 자, 그러면 테마가 어디로 돌 것인가 잘 유심히 지켜보면서 테마가 도는 쪽으로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까지 잘 말씀드렸고, 뭐 내용이 괜찮았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독은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